저는 지금까지 노트를 쓰는데 형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노트의 모양도 매번 달라지고 내용도 제각각이죠. 노트 한 권을 다 쓰고 새로운 노트를 구입할 때는 문구점에 가서 그냥 마음에 드는 노트를 즉흥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구입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형식도 없어요. 요즘은 다이어리들이 다양하게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하나의 다이어리를 선택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틀에 얽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제 나름대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들을 찾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9년 동안의 기록,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노트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 차례대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모를 21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군 입대 후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초반 제 노트에는 책을 읽으면서 적은 메모가 대부분입니다. 사진 속 노트의 경우 한 권의 책을 읽고 책에 밑줄 친 내용들을 모두 메모한 부분입니다. 깨알같은 글씨로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모든 내용을 옮겨 적었었죠. 이런 식으로 적다 보면 부작용이 큽니다. 쓰다가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4-5개 정도만 적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와 닿는 문장들을 옮겨 적는 것 뿐만 아니라 맨 아래쪽에는 느낌평이라고 해서 짧게 내 생각과 다짐을 적습니다. 느낌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행복한 부자를 위한 돈의 IQ, EQ란 책을 읽었었는데 2005년 6월 7일, 벌써 16년 전에 제가 기록을 했었던 거네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책의 표지를 프린터로 출력해서 맨 아래에 또 붙여 놓은 거예요. 노트에 글만 있는 것보다 시각화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 책이 주는 에너지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책을 읽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기사라든지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나오는 좋은 글들을 오려 붙이거나 출력해서 따로 붙여 놓습니다. 이런 방식은 나만의 지식 백과사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도 읽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내 생각을 적는 작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작성했는지 작성 날짜도 적는 것을 잊지 않았죠. 2007년도 2월 15일 날 제가 이 기사를 읽었네요. 이런 노트 작업을 하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극받고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세요. 9시간 기차로 통학을 해서 76세 할아버지가 집념의 석사학위를 받았대요.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꾸준히 기록을 하다 보면 눈으로 한번 보고 뒤돌아서면 기억도 나지 않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고 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나만의 지식이 담긴 창고라 할 수 있죠.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독서 노트란 걸 작성을 했는데 이 노트가 첫 번째 노트예요. 잠은 죽어서 자라 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자극적인 문장들도 붙여놓고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펜으로 목표를 써내려가다 보면 그 목표가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모에 관한 제 신념은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쓰고 행동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쓰면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 다 헛소리야 라고 메모나 목표 설정을 폄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죠.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목표를 정해서 글로 적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밑줄을 그어 놓은 거예요.
수많은 자기계발서라든지 CEO 경제 경영책에서 목표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계획까지 자세히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5년, 10년, 20년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1년 계획까지만 세웁니다. 연말에 10개에서 15개 정도의 1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 놓고 틈날 때마다 봅니다. 제가 만든 다이어리의 맨 앞장 모습이거든요. 다이어리는 매일 들고 다니잖아요. 펼칠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가장 중요한 건 1년 후 내가 계획했던 목표들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1년 안에 이루지 못했던 목표들은 그 다음 해에 가장 먼저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적어놓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요, 1년 안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2년, 3년, 5년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의 목표들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쌤이 어떻게 메모를 해왔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2탄에서는 제가 1년 단위의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5년 전에 기록한 것들이 현재에는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읽고 기록하고 행동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